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이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수출 통제 대상의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도 포함된 만큼 일정한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러시아의 침공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긴급 공습을 또 침공을 한 상태에서 예상외로 뉴욕 증시는 오히려 큰 폭으로 오르는 특히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다른 나라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상당히 떨어졌지만 뉴욕 증시는 이래 올랐고 또 지금 다른 나라 증시도 뉴욕 증시가 오르니까 거기에 연동해서 주가가 다 오르는 양상인데요.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가운데 있는 나스닥 종합지수, 저게 특히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올랐거든요. 자, 한마디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전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느냐. 우선 이번 전쟁이 세계 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측면이 안도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유럽이나 미국이 참전을 해서 그야말로 동서 건곤 일척의 한판 승부를 벌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는데 미국과 유럽이 군대 파견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발을 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것이 뉴욕 증시가 안도하는 첫 번째 이유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경제 제재, 말로는 최강도의 강력한 제재라고 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별로 세계 경제나 특히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무늬뿐인 어떤 경제 제재다. 특히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제 결제 통신망에서 당초에는 러시아를 빼기로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빼지를 못했습니다. 왜 빼지를 못했냐면요. 이걸 빼게 되면 국제 결제가 다 중단이 되는데 유럽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사오는 것도 바로 이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사오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중단이 되면 경제 제재 러시아 잡으려다가 세계 경제 특히 유럽을 잡을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반영이 됐거든요. 뭐 그게 다 종합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보통 베트남 전쟁이나 그동안의 많은 전쟁을 보면 주가가 그 변수에 며칠 떨어지다가 또 오르는 변동이 굉장히 심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 장의 상승 여파인지 몰라도 우리 증시는 어제는 2, 3%대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은 지금 1%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또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증시는 어저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시차로 놓고 볼 때요. 새벽에 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발표했고 그리고 처음 열린 시장이 일본 증시와 한국 증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을 넘는 침공 소식에 상당히 멘붕 상태가 됐는데요. 뉴욕 증시가 큰 반응 없이 오히려 나스닥 지수 같은 거는 크게 오르고 국제 유가도 한때 100달러를 넘어섰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거의 10달러나 다시 떨어져서 90달러 초반으로 급속 안정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특히 또 하나 이건 어떤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나 코스피 코스닥이 제일 겁을 내는 게 미국의 빅샷 금리 인상입니다. 한꺼번에 0.50%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경제가 좀 침체하면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폭을 0.25%로 줄일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좀 오르는 그러나 주식은 하루하루 상황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정이 불안할 때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흔들린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변수가 있어도 그것이 주가를 크게 떨어뜨리거나 주가를 또 크게 올린다. 그런 면에서 좀 일비하지 않고 거시적으로 좀 크고 멀리 보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전망들이 나오고 그에 쏠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방금 유가 언급을 해주셨는데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를 했다가 지금 상승분이 모두 빠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90달러 선을 지키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더 오를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변수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페크가 석유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었던 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밤사이에 이 우크라이나 변수가로 인해서 100달러까지 솟았는데 거기서 10%나 가로 거꾸로 다시 하락을 하게 된 것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경제 제재가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 그 물건을 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못 받아서 좀 어렵겠지만은 예. 전체적으로 러시아에 들어갈 물량이 줄어들면 지금 공급망이라든지 국제 원유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은 오히려 가격이 안정될 수도 있다. 예. 이런 어떤 엇갈린 해석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에서는 좀 더 두고 보자 예. 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당장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자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파도 사실 궁금한데 지금 이주열 한은 총재가 밝힌 바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면은 국제 시장에 지금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서 곧바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원론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전면전이 이어진다면 하는데 지금이 과연 전면전이냐 하는 대목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있고요. 예. 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느 정도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천연 가스, 원유 또 각종 어떤 히토류 같은 것을 생산 공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또 반대로 이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수요가 억제되면서 세계 경제가 안정되는 측면 이런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전쟁이 전 세계가 개입하지 않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방적인 점령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예. 경제적으로는 뭐 큰 파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생각보다는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나라가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와 하는 어떤 무역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상당히 미미합니다. 뭐 예. 미미하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나라 경제 거래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 수준이고 이제 러시아는 세계 우리나라의 교역국 중에 10위의 교역국인데요. 예. 10위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무역의 절대 다수가 상위권에 다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은 미국과 또 중국, 동남아, 일본 이걸 빼고 나면 나머지는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체로서는 당장에 돈을 못 받는다든지 예. 하는 충격은 아주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큰 대목은 자동차입니다. 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현대 기아차는 현재 생산까지 하고 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자동차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공급을 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주문량 초과기 때문에 예. 당분간 러시아에 좀 못 판다 하더라도 뭐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 이제 문제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문제겠죠. 예. 예, 미국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물어서 예. 전략물자를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하면 그 제품의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예. 그 기업들을 당장에 직접적인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의 차질, 판매의 차질은 빚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제재를 가한 경제 제재 중에 지금 하나가 과거에도 이제 중국 화웨이를 겨냥해서 냈던 그 제재안이죠.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즉 FDP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규정이고 그 제재의 영향은 어떠할까요? 네, 한마디로 이제 국제법상으로서는 미국이 자국의 권리 능력을 벗어난 상당히 오만한 권력 남용이다라는 비판을 받고도 있는 대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FDPR 예. 이게 사실 우리 기업에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가장 큰 영향을 줄 거예요. FDPR이라는 것은
미국이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 기업까지 수출을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그것은 다른 나라가 수출을 하든 말든 미국이 패권 국가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것을 입법을 강행을 했어요. 미국의 논리는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미국의 기술 또는 미국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외 기업이 그것을 미국 말을 안 듣고 다른 나라로 수출할 경우에는 그 원료 공급원이나 이 소프트웨어를 차단해 버리겠다 이거거든요. 예. 중국 화웨이가 작년 재작년에 바로 이 FDPR이라는 해외 수출 기업 통제 여기에 직격탄을 맞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막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규제는 이게 7개 종목에 예. 약 49개 품목 아주 많은 종목에 걸었어요. 예. 근데 이게 대부분 전략물자 첨단기기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을 빼고 나서는 가장 많이 생산하는 첨단 물자 공급 1위 국가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데서는 당장에 판로가 좀 막힐 수도 있다. 이 대목에 대한 수급 조절을 어떻게 하는 것이 큰 과제로 보입니다. 예. 앞서서 언급했을 때는 이제 러시아와 관련 수출의 어떤 미미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이 만약에 수출 통제 대상에 이제 그 제품들을 넣는다면은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그 금액 자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 당하는 수출 규제를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뭐 $10,000, $100만 하더라도 당장에 돈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타격이 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정부는 지금 비상 타스크 포스를 만들고 산업부에 러시아 데스크까지 뒀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수출 규제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이런 어떤 정책을 펴기로 지금 일단 원칙은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문제는 러시아에 수출을 해놓고 이제 돈은 못 받는. 국제거래에서는 현찰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러시아 은행들이 계좌가 동결됐단 말입니다. 예. 동결이 계좌되다 보니까 그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경우에 따른 애로사항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대목도 정부가 긴급 구제금융을 해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의 수출 통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러시아를 겨냥해서 여러 수출 통제들을 포함해가지고 추가 제재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효과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러시아는 유럽 국가고요. 예. 또 경제 교류 면에서 거의 대부분을 유럽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수출 규제보다는 직접적으로는 유럽의 규제가 이론적으로는 더 아플 수가 있는데요. 이 유럽연합의 여러 개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그 중앙 유럽연합 차원에서 결정한 결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가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유럽 가스의 40% 이상이 러시아산이거든요. 예.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했을 때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수출 규제를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전문가들은 이번에 경제 제재는 명분은 살렸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효용성은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전략 제품을 아무리 FDPR 이런 방식으로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해도 예. 중국이라는 구멍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러시아가 제3국에서 사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뭐 결정적인 어떤 제재, 크림 반도 사건 2014년에도 예.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지금 하나 남아있는 카드가 러시아 관계자들의 해외 은행 계좌를 다 틀어막아 버리면 예. 지금 러시아의 지도자들이나 지도청, 부유층들이 유럽 은행, 미국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미국에 한번 이 러시아를 규제할 수 있는 카드는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후의 마지막은 이제 계좌 동결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